부동산 구매 배문환입니다. 핵심 이론을 반복해서 우리 마스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국토계획법의 도시 기본계획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문제가 광역도시계획보다는 좀 쉽게 출제가 되고요. 이 도시기본계획도 이런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가 있습니다. 수립 승인 절차, 이런 타당성 검토 이런 내용들을 좀 보고, 이 타당성 검토는 광역에는 없는 거고 도시기본계획에만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도시관리계획에도 나오는데 여기 타당성 검토는 광역에는 없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에는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계획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도시기본계획은 기본 정의가 특별광역시, 여기 도시이기 때문에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 6개의 도시에 대한 각 도시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일반 국민들을 구속하지 않는 비구속적인 계획이다. 방향만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구속적인 내용은 없는 비구속적 계획이죠. 자, 32회 때 요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경관이나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이런 것들이 기본계획의 내용에서 이 기본계획 내용을 보실 때는 이게 종합계획이고 방향 제시하기 때문에 도시의 지역적 특성, 도시의 공간구조나 뭐 생활권, 인구 배분, 자, 도시의 전체 토지의 이용 개발, 뭐 환경 보전, 뭐 경관이나 기후변화, 에너지 절약, 그 밖에 뭐 방범이나 안전, 또 기반시설 설치하는 방향 이런 게 포함되는데, 자, 주의할 점은 기본계획은 이렇게 방향만 제시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정하시면 안 돼요. 용도 지역이나 지구 이런 건 안 되고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니까, 또는 뭐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이런 거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기본계획은 도시의 지역적 특성, 도시의 공간구조,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도시 토지의 이용의 개발, 이용 및 개발, 도시의 환경, 보전 관리, 도시에서 기후변화가 생기면 또 에너지 절약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대응 조치, 방범 같은 안전상, 기반시설의 설치 방향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니까 기본계획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기본계획의 수립 대상 지역은 그림에서 보듯이 서울특별시, 뭐 광역시 같은데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 이렇게 개별 도시 6개의 도시 안에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바로 우리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금방 봤듯이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을 하는 게 원칙이죠. 자, 우리 앞에서 광역도시계획은 2개 이상 도시를 묶어서 뭐 서울권이든 전주권이든 정해서 그 안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이렇게 6개의 각 개별 도시별로 수립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만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 시장문수 등과 협의해서 인접한 도시, 인접한 특별광역 자치시와 자치도 시군에 뭐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이 가능합니다. 전부 일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개별 도시 안에서 하지 않고 인접한 도시를 포함해서 전부나 일부를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자,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도시의 전부나 일부 포함해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원래는 각 개별 도시 안에서 하는 건데 인접도시를 포함할 수도 있다. 협의해서.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2번 나왔을 때 인접도시를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시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렇게 나왔었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데, 자, 수립권자가 되게 심플하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 6명의 관청이 관할구역에 대해서 수립해야 된다. 여기서 국토부 장관은 개입하시면 안 돼요. 도지사도 개입하면 안 되고 이 6명의 관청만 자기 도시의 장들이 관할도시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6명이. 자, 그런데 자, 예외가 뭐가 있습니까? 임의적 수립이 있죠. 우리 앞에서 6명의 관청이 의무적으로 관할 도시 안에서 수립을 해야 한다. 원래 의무적으로 모두 다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지금 1번이나 2번 케이스 수업 시간에 배우셨죠? 이런 1번이나 2번 케이스 중에 하나만 걸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 규정으로 처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핵심은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모두 맞으셔야 돼요. 자, 수도권 외의 지역이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군 이렇게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자,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도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나가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면 도시 규모가 작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2번. 관할도시, 관할구역 전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이 광역도시계획안에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 포함되어 있을 때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왜냐하면 관할구역, 관할도시 정부에 광역도시계획이 이미 나와 있고 이 광역도시계획안에 도시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또 하면 중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번하고 2번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임의적 수립인 장소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은 국토부 장관은 수립권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인데 1번이나 2번 케이스 중에 하나만 걸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렇게 임의적 수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승인권자도 중요합니다. 이거 아까 수립권자 6명 중에서 요 뒤에 있는 시장문수는 서열 3등, 요 앞에 있는 4명은 서열이 2등이죠. 그러니까 요 시장문수 같은 관청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고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는 수립을 했을 때 자기가 협의와 심의까지 거쳐서 확정하는 거지 승인 신청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요거 나왔던 형태는 특별시나 광역시장은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신청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가 수립했을 때는 승인 신청 같은 거 따로 안 하고 자기가 직접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겁니다. 반면에 시장문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수립 승인 절차. 우리 광역이나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수립하고 승인권자가 승인해서 관련 절차들이 있죠. 자, 여기도 보면 수립권자가 6명이 되는 거죠. 여기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여기 그다음에 뒤에 시장원수까지 6명이 수립하고 아까 승인권자는 도지사만 승인권자입니다. 그럼 수립권자가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초조사를 먼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이건 광역이랑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뭐 기후나 지형 뭐 이런 것들을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기초조사를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는데 기초조사 내용 안에 이성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토지 적성하고 재취약성이라는 거를 기초조사 내용에다가 넣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도시기본계획 입안일로부터 5년 안에 토지 적성이나 재취약성을 미리 실시했다면 이걸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기초조사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초조사 내용에는 토지 적성 평가, 재취약성 같은 것들을 두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야 된다. 이성. 다만 이 도시기본계획 수립 입안한 날로부터 5년 안에 토지 적성 평가 등 이런 것들을 미리 실시한 경우라면 이 자료를 쓸 수 있으니까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광역도시계획에는 없어요. 광역은 없는데 도시기본계획에는 기초조사할 때 이런 이성을 포함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공청회 이런 거는 광역도시계획이랑 공통사항입니다. 자, 밑에는 지방의회죠.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된다. 자, 수립권자가 이렇게 6명이니까 지방의회도 6개를 맞춰서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 군, 의회 의견을 들어야 되고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안에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 요거죠. 요 이성 중요한 거고 수립권자가 요 4명일 때는 자기가 수립을 해서 기초조사 의견 청취에서 수립을 했으면 직접 협의와 심의를 거친 후 확정한다.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 자, 반면에 시장문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내야 되고 도지사가 승인하기 위해서 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회장과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도지사는 승인했으면 이걸 시장문수에게 송부해서 시장문수가 공고하고 30일 이상 열람을 하도록 되어 있고 노란색 관청들은 자기가 수립해서 자기가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했으면 이 공고도 직접 하는 겁니다. 여기는 뭐 승인 신청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특별광역시와 자치시와 자치도가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했으면 직접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고 시장문수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 도지사가 승인했을 때는 서류를 송부해서 시장문수가 송부를 받아가지고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성,
그 다음에 승인 신청 안 하는 관청이 있다. 이렇게 승인권자는 도지사밖에 없다. 시장문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 자, 네 번째 보시면 타당성 검토. 자, 우리 이것도 광역도시계획은 없고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있는데 이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5년마다 그 계획 자체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 정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립기준은 광역과 공통사항으로 국토부 장관이 수립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순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두 개를 좀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시도지사 공동수립, 시장문수 공동수립이라는 게 있었어요. 서울 거는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전주 거는 해당 시장문수가 공동수립인데 도시기본계획은 수립권자가 무조건 이렇게 6명만 나오시면 돼요.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개입하지 말고 기본계획은 6명만 수립한다. 자, 승인권자. 자, 시도의사가 공동수립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 시장문수가 공동수립했을 때는 도지사 승인인데 여기 기본계획은 요 뒤에 있는 시장문수만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하는 거죠. 자, 기초사 포함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무성. 네, 도시기본계획은 토지 적성하고 재취약성 문석을 포함해야 되죠. 요거 환경성 검토 그러시면 안 돼요. 토지 적성 평가하고 재취약성 문석을 포함해야 된다. 지방의회도 시도의사가 공동으로 할 때는 시도의회, 시장문수가 공동으로 할 때는 시군의회고 네, 도시기본계획은 6명의 수립권자니까 이 6개의 단위를 맞춰서 의회. 자,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그 계획 자체를 타당성 검토하는 규정이 없는데 도시기본계획은 이 계획 자체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도시기본계획 공보 순서는 아까 수립 대상 지역 6개의 도시 안에서 수립하되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인접도시를 포함할 수 있었고 자, 수립권자는 6명이죠. 그리고 승인권자는 도지사만 승인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수립 승인 절차할 때 기초조사에 이성을 포함해야 된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지방의 의견 정치 같은 거 하고 자, 수립을 해서 승인 신청으로 올라가면 도지사만 승인권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도시개발계획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있고 수립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 순서를 좀 잘 잡으시면 공부하시는데 좀 정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계획도 이렇게 마무리했고요. 요거 우리 심화 요약집이니까 이런 건 일단 좀 더 파일로 한번 다운을 받아서 핸드폰으로 한번 보시면서 구입 의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 좀 해주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